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너스 700억 적자에서 매출 3조 흑자 전환, 이 기업 6월 폭풍 성장합니다. 우리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산업에 대해선 투자가 많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 산업들 중에서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700억 적자였는데 이제는 매출이 3조 원에 육박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 산업의 수혜 종목은 이제 6월부터는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해당 산업과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과 같이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산업들에 대한 총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고요. 이 리포트 속에서 그 총정리 이슈의 핵심적인 종목군들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꾸준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022년도 작년 시장에 코스닥 상장 로봇 기업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분쟁,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로봇 기업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급증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22년도 코스닥 로봇 기업에 대한 매출이 3조 원을 육박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 마이너스 735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로봇 산업은 사실 골칫거리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산업에 로봇 산업을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로봇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냐? 바로 고위험 산업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지금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급격한 건설 현장 인력의 고령화와 더불어서 지난해 실행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이제 막노동이 아니라 첨단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열악하죠. 공사기한도 상당히 짧고 공사비도 적고 변화가 잦은 날씨 등으로 인해서 열악한 국내 건설 환경상 선진국가 같은 현장 운영을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건설업입니다. 즉 오랫동안 저부가 가치 산업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건설업종인데, 이제는 인력을 대신해서 기계를 투입하고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시공과정 효율화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로봇들이 대다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설 현장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건설업계 최초로 챗 GPT 기술을 적용해서 고객 응대 관리 시스템 디보이스를 구축합니다. 즉 한번 상담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 정보를 보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챗 GPT를 이용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4종 보행 안전 로봇인 스팟을 현장에 투입해서 안전관리 무인화를 추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건물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찾아내는 흑막이 안전 강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이 건설사가 보면은 3D도 이용하고 로봇도 이용하고 AI도 이용하고 최첨단 기술들을 현장에 반영을 하면서 육체 노동 위주의 근로 현장이 아니라 기술 현장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굳이 이 벽돌 같은 걸 짊어질 필요가 없겠죠. 로봇이 대신 옮겨주면 됩니다.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로봇 청소기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로봇개, 스팟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한 로봇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로봇에 대한 산업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다 할 주도 산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로봇 하면은 삼성과 현대차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부터 식당 그리고 가정으로 점점 커지는 로봇의 입지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체계가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형태와 용도가 다양하고 체계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게 바로 로봇 산업이에요.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하고 올해 웨어러블 로봇 잼스를 출시 예정인 삼성과 웨어러블 로봇의 삼성과 협동 로봇과 그리고 모빌리티에 집중해서 협동 로봇 상용화에 주목하는 현대의 경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부의 지원과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로봇 산업의 진짜 수혜주가 뭘지 사실 모든 산업이 같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고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특별하게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로봇 쪽이 성장할 거다. 아니면 아니다.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모빌리티 로봇 쪽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워렌 버핏이 올해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면서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거 아니냐?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증시에서 16조 6천억 원치의 매도를 하고요. 현금을 약 17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었는데 사실 월가는 워렌 버핏의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점차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소비자들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돈을 워낙 많이 뿌려서 그 돈으로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고 엄청난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을 꽉 묶어버리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투자한 거 대비 이 실적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산을 막 늘리고 어떤 걸 막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닌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쪽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쪽에서는 협동 로봇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이슈 하나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국내 몸값 1조인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이죠. 6월 상장 예비 심사를 거래소에 청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 기간이 통상적으로 2달 정도 걸리고요. 늦어도 9월 초에 승인이 되면은 10월에는 시장에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6월 달에 예비 심사를 거래소에 청구하기만 해도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IPO를 진행하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이 최소 1조 원 수준으로 현재 시장은 측정하고 있는데 최근 상장된 그리고 앞으로 상장될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물론
그 기한을 뭐 6개월, 1년 크게 벌리면은 끝도 없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 마켓컬리도 그렇고 K뱅크, 골프존 카운티, 현대사무중공업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여들이 상장 재검토에 나서고 있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IPO를 안 하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하고 있는 산업의 방향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자동화 기업인 핀치 오토메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번에 체결하게 되는데, 이 핀치 오토메이션이 뭐하는 회사냐? 1967년도에 설립된 전자자동화 장비 유통업체입니다. 제조업체 고객 수요에 맞은 공합, 로봇, 모션 지어 등에 대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리쇼링 정책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2차전지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들이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유럽과 미국에 대한 시장 매출 비중이 약 70%입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해외 설비 투자자가 늘어나서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나 국내 로봇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이제 LG도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현대도 뛰어들고 삼성도 뛰어들고 국내 내놓으라는 대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왜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 이렇게 밀리냐 물어보실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한국 로봇계의 대부이자 수중 로봇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여중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원장은 정부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로봇 생산을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판매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서 있죠. 다 정부 투자에 고속 성장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정부의 지원을 받던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로봇 산업에 투자해야 되냐? 산업용 로봇 시장은 더 이상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다 선점을 했고요. 그 시장을 뚫으려면은 그들의 로봇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고성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저가 로봇이 필요한 게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 선진국은 새로운 로봇을 선보이고 자유로운 투자 성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돈으로 그냥 틀에 박힌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로봇 저 로봇 다양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에서 팔이 8개 가방처럼 등에 매는 로봇 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파이더맨의 등에 이제 팔 달린 것들이죠. 자, 일본 도쿄대 소속의 로봇공학자는 사람이 등에 메고 사용할 수 있는 로봇팔 기자이암스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게 한 개의 본체 등에다 메고 6개의 팔을 탈부착할 수 있는데 이 로봇이 팔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움켜쥐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동작을 수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어떤 용도로 이 로봇을 개발했는지, 등에 매는 로봇을 왜 개발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뭐 공장이나 창고나 병원가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에 대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로봇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부각이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원 정책이 본격화가 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나요? 반응을 합니다. 이번에
로봇에 대한 정부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주를 둘러싼 모멘텀이 기업의 투자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확보, 현대차가 감속기 기업을 인수하겠다, 지분 확보하겠다, 이러한 이슈가 이제는 사그라들었고요. 정부의 정책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5월달과 6월달에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을 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곧 있으면 이제 6월이기 때문에 6월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재료 매매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 정책은 공급 관점과 수요 관점을 망라한 내용이 될 뿐 아니라 제조용, 서비스용 로봇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요 창출을 위한 내용은 물론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로봇이 정말 중요한가 알겠는데 로봇이 일상생활까지 들어온 데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 로봇들 많이 봤다고 하는데 큰 카페들이나 이런 데서 봤겠지만 우리가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부대찌개집, 김치찌개집 그런 데는 다 사람이 서빙을 하죠.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갔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서 2,600만 원이 넘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그 로봇에 대한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에서 테슬라의 수익의 상당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 16일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기가팩토리에서 열린 연례주주총회에서 공개형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의 새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공정 안팎을 자연스럽게 걷고 그리고 손으로 물건을 잡아서 상자 안으로 손을 넣는 그러한 동작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보여줬던 기술에 비해서는 비약적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로봇에 대한 상용화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정부의 정책도 본격화되고 있죠. 거기다가 로봇 대기업에 대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진짜 로봇의 수혜주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 로봇 수혜주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로봇 관련주, 로봇 수혜주를 지금부터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PG입니다. SPG가 저점 대비 85% 올랐다, 90% 올랐다 말이 많은데 사실 상당한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성 감속기, 로터리 테이블용 감속기,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 부분의 개발 및 양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성, SH, SR 정밀 감속기 모두 양산이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 산업 성장 속에서 원가의 비중이 가장 큰 게 바로 감속기거든요. 전기차로 따지면은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배터리 속에서도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거기에 따른 감속기 관련주로 시장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품군인 육축 관절 로봇과 스카라, 델타 등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 로봇 관련 정규 엔지니어를 100명 이상 보유한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로봇 사업만 일하는 사람은 25명 정도가 되는데 그 25명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로봇 관련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75명이 넘는다는 거고요. 로봇 관련 엔지니어가 100명이 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에서 적재하 중과 가용 범위를 늘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모델 로봇을 하반기에 출시할 것을 목표로 천천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로봇 산업들이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제우스와 SPG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과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밖에도 로봇에 대한 정리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건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어플리케이션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 하단부에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 시장 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말고도 꼭 보셔야 되는 거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이전에 업로드돼서 오늘의 시장 이슈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나왔는지 분석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